삼겹살 1인분이 만원이던 시절 기억나시죠? 요즘은 2만원 넘게 받는 데도 많습니다. 점심 한 끼에 만원은 기본이고 커피 한 잔에 5천원. 근데 은행 금리는요, 겨우 2%대. 물가는 매년 2%씩 오르는데 예금이자도 2%면 실질 수익률은 제로입니다. 아니 세금 떼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의 돈은 은행에 넣어두는 순간부터 녹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의 아재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아재가 알려드릴 건 제가 직접 쓰고 있는 투자 전략 딱 하나입니다. 이름은 바벨 전략. 연금 저축에 비트코인을 더했더니 진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바벨 전략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예적금이 답이 아닌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 같은 해 시중 정기예금 금리 2.5% 안팎, 이자 소득세 15.4% 떼고 나면 실질 수익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모아봤자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사자니 수억이 필요하고 주식은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이 막막한 상황에서 아재가 찾은 답이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들어보셨죠? 엽기 양쪽에 무거운 원판이 달린 그 바벨, 가운데는 비어있고 양쪽 끝에 무게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투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 나스닥 100 ETF, 반대쪽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자산, 비트코인. 이 두 개를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게 아재식 바벨 전략입니다. 가운데 있는 어중간한 자산, 국내 개별 주식이나 테마 ETF 같은 건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왜 나스닥 100이냐?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비금융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런 글로벌 빅테크가 알아서 교체되면서 들어가요. 여러분이 종목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2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1986년 이후로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7번입니다. 나머지 33번은 전부 플러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라는 게 데이터로 증명된 거예요. 여기서 72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이 나옵니다. 나스닥 100 연평균 수익률 약 18%로 계산하면 72 나누기 18, 딱 4년. 4년마다 돈이 2배가 되는 속도예요. 1,000만원이 4년 후 2,000만원, 8년 후 4,000만원, 12년 후 8,000만원. 물론 이건 과거 수익률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이고 실제로는 등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 이 영상 제목처럼 1억이 진짜 3억이 될 수 있느냐? 보수적으로 연평균 15%만 잡아볼게요. 18%가 아니라 시장 하락기까지 감안해서 15%, 1억을 넣고 매년 15% 복리로 굴리면 8년 후에 약 3억 500만 원이 됩니다. 추가 납입 한 푼 안 하고 그냥 넣어두기만 해도 3배. 여기에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더 넣으면 그보다 훨씬 빨라지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서 큰 상승이 한 번 더 겹치면 기간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근데 아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나스닥 100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왜 비트코인을 더하느냐?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가 옵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면서 신규 공급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가격이 크게 오르는 사이클이 반복돼 왔습니다. 2020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약 8배 올랐고 2024년 반감기 이후에도 역대 최고가 12만 6천 달러를 찍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아재는 이게 오히려 좋습니다. 과거에도 공포 구간이 장기 적립식 투자자에게 유리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구간인 겁니다. 나스닥 100이 복리로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어주고 비트코인이 반감기 사이클로 폭발적인 점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벨 전략의 핵심입니다. 안정축과 폭발축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니까 한쪽이 조정받아도 멘탈이 안 흔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을 어디서 실행하느냐?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금 계좌에서 못 삽니다. 비트코인은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매달 적립식으로 따로 사모으는 거고 연금 계좌에서는 나스닥 100 ETF만 담는 겁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연금저축펀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600만원, 여기에 IRP까지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 쉽게 말해 900만원 넣으면 최대 148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겁니다. 넣는 순간 세액공제 효과로 13에서 16%가 바로 돌아오는 셈이에요. 이건 다른 투자 상품에서는 보기 힘든 혜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148만 원을 다시 연금저축에 넣으면요. 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스닥 100 ETF를 사면 매년 수익률이 복리로 붙어요. 세금 환급이 투자금이 되고 투자금이 또 환급을 만들고 이게 아재가 말하는 무한동력 시스템입니다. 매년 이 루프를 돌리는 겁니다. 아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매달 월급날에 연금저축 자동이체 설정해두고 같은 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정해진 금액만큼 삽니다. 이게 전부예요. 5분이면 끝납니다. 매일 시세창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뉴스에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기계처럼 이게 적립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개별 주식은 안 되느냐 궁금하시죠? 엔비디아 2022년에 고점 대비 66% 빠졌습니다. 1000만 원이 340만 원이 된 거예요. 삼성전자 2021년 고점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실적이 최고일 때가 오히려 주가의 꼭대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종목에 몰빵하는 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위험합니다. 나스닥 100 ETF 안에 엔비디아도 있고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어요. 한 종목이 빠져도 나머지가 받쳐주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 솔직하게 리스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 전략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나스닥이 10년째 횡보할 수 있고 비트코인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예적금만 하면 20년 후에 내 돈의 가치는 크게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연금저축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물어야 해요. 이게 불편한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이게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하락장에 공포 매도를 못하게 막아주거든요.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복리와 시간의 힘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성과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가져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SP바 데이터를 보면 15년 이상 장기 투자할수록 S&P 500을 이기는 액티브 펀드 비율은 10% 안팎입니다. 패시브 인덱스 투자만으로도 대부분의 전문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근 성과는 나스닥 100이 더 강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더 크다는 점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도 장기 우상향 흐름이 견고하다는 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적금은 인플레이션에 돈이 녹는 구조입니다. 둘째, 아재식 바벨 전략은 나스닥 100 ETF 50, 비트코인 50으로 안정과 폭발을 동시에 잡습니다. 셋째, 연금저축펀드에서 실행하면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혜택까지 더해집니다. 넷째, 개별 종목 몰빵은 위험하고 분산이 전략입니다. 다섯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열고 나스닥 100 ETF 적립식으로 사고 비트코인 조금씩 모으세요. 세금 환급 받으면 다시 넣고 이 루프를 매년 돌리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같이 가시죠.